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기자는 현장을 기록하고 사실을 전달합니다. 절대 다수의 민중은 보도를 통해 현장을 봅니다. 언론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몸으로 현장을 누비는 건 마찬가지지만 기자처럼 기사를 쓴다기보다 자신의 몸과 심장에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운동가라고 부릅니다. 걸어다니는 실록이라서 누군가가 수정하거나 왜곡할 수 없습니다. 망막으로 촬영한 영상은 삭제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생생한 현장의 소리와 인간으로서의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 모실 분은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이사, 사구통일평화재단 이사, 에바다 복지회 이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의 프로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프로필 말고 이름 하나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무 소식도 필요 없는 이름, 박래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를 제대로 했습니다. 예. 현장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인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곤란할 정도로 엉망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단적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뭐 모두의 이런 질문을 드리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네, 인권이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 인권만 주장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인권이 눈이 좀 뭐 판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은 예. 아주 뭐 죽으라고 이제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원까지 이제 쫓아가지만 예. 남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사는 거.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하자면 꼭 기득권자나 권력을 가진 자뿐이 아니라 예. 우리 내부 우리끼리도 상대를 짓밟는 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 돼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할 때는 인권 문제 그러면 아, 힘센 사람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은 당했다. 예. 이런 것만 우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거네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피해자가 항상 피해자의 위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겠죠. 변하죠. 예, 예, 예. 어떤 관계에서는 자기가 힘센 사람이 되죠.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가해자가 되거나 뭐 잠재적인 가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노동자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일 가능성이 많지만 예. 저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 이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이들한테 또 그럴 수 있거나 이런 예, 것들이라서 입장은 바뀌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놓치고 있고 자기들의 그런 억울한 부분들만 주로 이제 보게 되는 아무래도 거죠. 자기가 억울한 걸 예. 먼저 얘기하겠죠. 예. 제 경우도 뭐 조금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제가 이제 현장 생활을 할 때 현장에서는 갑의 위치일 수 있거든요. 현장 소장이 예. 갑의 위치지만 또 공무원이 오면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대책 없는 의뢰의 위치가 되고 예. 또 일을 하다가 중간쯤에 돈 더 달라고 이렇게 작업자들이 안 나와버리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예. 이게 왜 비근한 예로 이제 똑같은 케이스일 것 같은데 그 세월호의 언딘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언딘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들어오는 건 이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 나와바리에. 맞습니다. 예. 예, 현장도 똑같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돈 모자란다고 더 주지 않으면 나 못하겠어 하고 넘어지면 예. 그때는 또 동정업계에서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뭐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 분명한 거는요. 인권 침해를 하는 저 힘센 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자들이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것에 의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피해 보는 사람의 편에 서서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보다는 그걸 외면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지거나 이런 게 예. 내 부서는 그 외주화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외주화 돼서 이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그러잖아요. 그쪽에는요. 예,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나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외면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자기 위치도 이제 흔들리게 되고 자기 정규직이라도 이제 뭐 언제든지 이제 잘릴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이제 더 다가오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야나 이제 자기 문제로 그때야 비로소. 직접적으로 예. 이제 철거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참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예. 분명히 옆집에서 부서지니까 내 집도 부서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내 집은 안 부서질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 또 아주 아련한 어떤 슬픔들이 있죠. 깊은 슬픔들이 있죠. 예. 얼마나 저기 하면 그거를 부정하면 이 사람은 살 수 없으니까. 자기 이제 마지막 남은 예. 그런 그 한 평 집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그 한 칸 집이 부서진다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이 부서지는 그런 철거민들 동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기보다는 저쪽 힘센 사람들 쪽에 이제 조합적이라도 어떻게 해서 나만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예. 결국은 무자비하게 이제 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제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 재개발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회사에서 네. 회사와 조합이 연대해서 어떻게 이제 각계격파를 하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도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좀 죄 아닌 죄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예.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고 일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예. 이주비가 이제 얼마간 수백억이 이미 투입이 됐는데 몇 집이 안 나가고 있으면 회사는 회사대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예. 근데 또 안 나가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이게 내 평생 하나 얻은 집인데. 그럼요. 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뭐 94년도 일이긴 하지만 27평 아파트에 어느 분이 입주를 했는데 사무실에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 업고 와서. 자기가 평생 고생을 해서 난생 처음 집이라는 거, 아파트라는 걸 내가 입주를 했는데 공사가 저게 뭐냐. 그래서 가보면 큰 것도 아니에요. 벽지가 조금 무늬가 안 맞았다든지 싱크대 문이 이렇게 딱 조정이 안 돼 있다든지 이제 다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양반은 기대치가 너무 커서 예. 실망하시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 인권 문제. 책이 이제 사람 곁에 사람. 네. 제목 누가 직접 지셨나요? 아닙니다. 같이 이제 출판사 쪽하고 예, 같이 예. 지었는데요. 한 예. 8개를 놓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이렇게 네.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하는 바가 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일지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도 하고 계신데 세월호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예.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 나오지 않는, 물론 저희들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는 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야말로 뭐 제2일보나 이런 것만 보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좀 현장의 소리를 간단하게 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제 7월 16일이면 이제 참사 석 달째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4일이면 24일이 100일 7월 24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예. 근데 아직 실종자들 11명이 아직도 11명이나 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실 뭐 말로는 뭐 국가 개조까지 나오고 그렇지만 네. 바뀐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야 뭐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여기 자기들 이제 정부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아주 예. 분명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 좁혀지질 않는 거죠. 그 의견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7월 16일 그러니까 내일 국회에서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예. 오늘 밤에 여야가 아주 극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는 예. 7월 16일 날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유가족과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 법률가 단체들이 요구하는 거에는 좀 사실 이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쪽에서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는 결정이 이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게 이제 예. 그게 보통 일이냐? 그리고 그때 정말 정부가 그럼 위헌적인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예. 그건 좀 정말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조사 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된다. 예. 그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그런 특별위원회 아니면 이게 지금 맹탕이 된단 말이죠. 국정원을 불러서 그 자료도 하고 그 책임자들 불러서 이거 조사할 수 있겠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소권이 어쩌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런 취지에 이런 내용을 담는 어떤 법안, 새로운 법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 세월호 유가족들 좀 만나고 그러면 옆에서 자기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90일 동안 그분들이 살아왔던 이런 걸 옆에서 이제 지켜봤을 때 정말 누구라도 예. 저 지경이 됐으면 그분들이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들 감정들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도리어 안쓰러울 정도. 아직까지는 예,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예. 단원고의 이제 그 예. 학생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인 유가족들은 또 일반인 유가족들에 대해서 또 언론이나 이제 세상의 관심을 또 전혀 못 받으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서운하신 게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세상에 저기가 가장 저기 하는 게 그런 여론 그런 게 막 돌아요. SNS나 카톡이나 이런 데로서 예. 도는 게 뭐냐면 이 특별법이 이런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어떤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법을 만든다. 그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예, 이런 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가족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진짜. 예. 그래서 아이들 팔아가지고 부모들이 돈 챙긴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이런 거 다 양보했고요. 다 양보하고 예.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거 두 번째가 이제 안전사회 만들자. 다시는 이제 세월호 같은 참사 이런 것들을 없도록 만들자.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도 안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조직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 쪽 법안을 마치 유족들이 요구한 것처럼 의사자 지정해달라, 특례 입학하게 해달라, 뭐 평생 지원해달라. 예, 그 새누리가 하는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가족들이 만든 법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그런 여론들이 부정적인 여론들. 그 모르는 사람은 또 가슴들을 그거 아주 해집는 거죠. 상처에다가 이제 소금 예. 뿌리는 이런 꼴입니다. 지금. 참 어찌 보면 그거는 인권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건데 인권보다 더 이전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예, 이걸 무슨 여기다 대고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그래서 보는데.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나고서 저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같이 울어줄 수 있구나. 예. 같이 분노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서명 운동을 하니까 사실 70일 만에 저희가 이제 350만 명 국민들의 서명을 예.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죠. 이게 예.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막말을 해야 되는 이게 있고 또 정치인들 중에도 막말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조원진이라고 하는 그 새누리당 예. 사람 국정조사장에서 조류독감에 그걸 갖다가 비유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유가족들이 그럼 우린 여태까지 닭이다. 새다. 뭐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닭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참 난감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제
지난 7월 12일부터 국회 농성을 들어갔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부터는 이제 단식 농성까지 대표단들이 이제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아이들 잃은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인 거죠. 네. 참, 어제인가요? 오늘 오후인가,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백목항으로 떠난 두 분. 예, 예. 그 이제 누나하고 셋이 출발을 했는데, 그 메고 가던 십자가가 부러진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도 버겁겠다. 하느님도 버거운가 보다. 오죽하면 저 십자가가 메고 잘 묶어서 맸던데 그게 가는 도중에 부러졌다고 사진하고 이렇게 떴길래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뭐. 다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게 누군지 빤히 아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간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다 참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저는 뒤에다 전부 참사라고 말을 붙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각종 현장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박래구 선생님이 운동가로서 또 같이 울어주는 이웃으로서 이렇게 그간의 이야기들을 썼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제가 경험한 거고 그 현장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뭐 참사를 겪는 분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좀 있고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또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분들이 또 저를 또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그분들이 제가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고맙죠.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또 이제 이렇게 사람을 같이 이렇게 좀 만나주기도 하고 하는 거가 좀 가깝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저도 이제 사실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세상 뭐 모든 일을 알 수도 없는 거죠. 노동자가 어떻게 사는지 또 구체적인 현장이 어떤지 뭐 이런 거잖아요. 철거민들이 가봐야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는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건데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게 되는 거고 같이 접하게 되고 그냥 하면은 좀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이 바닥에서 많이 굴러먹었으니까 이 사건이 한번 빠지면 오래 갈 거다. 다른 일 못한다. 직감적으로 딱. 뭐 이런 게 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인권운동 한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얼굴도 많이 끄시르셨어요. 예. 저야 뭐 현장 생활하고 뭐 원래 좀 시커머니까 그렇다지만. 저도 원래 시커멓습니다. 많이 끄실리기도 하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올해의 명판결, 옹호자들 이런 책들을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해서 제가 속으로는 이 세 개로 올해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인권에 대한 거, 불합리에 대한 거 이 세 개로 정점을 찍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옹호자들 그리고 올해의 명판결 그리고 지금은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이렇게 세 권을 쭉 보시면 대한민국이 왜 잘못되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도대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특히 지금 오늘 이 사람 곁에 사람은 판결이나 기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본 현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같은 사람으로서 본. 근데 이제 기본인, 우리 사회가 진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 기본이 무너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본이 우리 이제 인권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전제거든요.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의심하면 그렇죠. 안 되고 부정하면 안 되는 그런 전제인데 그 존엄한 인간이 또 그 존엄한 사람이 존엄한 사람한테 또 인권 침해를 또 가하거든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인권 침해들을 가하게 되는데 그 개인적인 어떤 인권 침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구조적인 어떤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한 개인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이런 속에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뭐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싸운 이런 과정에서 승리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거대한 구조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승리라는 말을 쓰기는 좀, 좀 가끔 그래도 뭐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택에 있는 그 에버다 복지원, 에버다 복지원, 에버다 농화원, 에버다 농화원 싸움 같은 경우는 7년 싸움을 해가지고 그 정상화시켰어요. 근데 그 뒤에 거기서 이제 그 비리재단을 쫓아내는 거, 비리복지법에는 쫓아내는 것만 7년이 걸린 거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이 정상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복지 시설의 그런 비리 문제, 뭐 인권 문제, 비리하고 인권 문제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비리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그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도 띄워먹고 후원금도 띄워먹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사익만 챙기는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 장애인들이 이제 돈 벌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데 그거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기억나는 뭐 큰 사건들 중에 또 뭐 평택 대출이 이런 거는 대출의 문제도 있어요. 아예 이제 이런 국책 사업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인데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좀 땅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초반부터 그 주민들을 다 이간질을 시키죠. 그래서 찬성파와 반대파. 다 흩어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이웃 간의 웬수를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이제 그 부자지 간의 웬수를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래서 그 국책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그 이웃 간의 완전 웬수가 돼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또 누가 또 그걸 돌봐주는 것도 아니죠. 국가가 강정도 했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강정도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들에 한번 진짜 되돌아봐야 된다. 이게 저기 대출이 같은 경우는 평택 미군기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평택 미군기지 그런 거예요. 2008년도까지 미군기지를 다 공사를 완성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미군에. 뭐 이런 것처럼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서 2007년도에 그렇게 강제로 쫓아낸 거거든요. 그때는 당장 다 끝낼 것처럼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2008년까지 끝내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 미국 쪽이나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국방부는 미국 정부보다 더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위로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007년도에 쫓아내고 그때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새 그 대출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도시 빈민화 돼 버렸죠. 빈민되는 거죠. 재개발해도 실제 그 원주민이 다시 입주하는 비율, 재입주 비율 20%도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대출이 같은 경우는 초장에 그 턴키 발주를 하면서 입찰 비리도 잘 아시니까. 그 아주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입찰 비리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시사인에서 한번 기획실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저는 좀 이제 그 바닥은 또 좀 냄새를 아니까 그렇죠, 좀 답답한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 싸움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이제 물론 뭐 형식상으로는 좀 뭐 합의 이주한 거예요. 합의 이주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워낙 뭐 국방부까지 나서고 경찰까지 나서고 뭐 해서 온 정부가 딱 해서 밀어붙여 버리니까 그게 힘이 딸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합의는요. 재개발 저희 제가 광화문 현장에 있을 때 재개발 현장에 그 원주민들이 안 나가면 밤에 가서 이불에 오줌 싸고 그럽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그런 짓까지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주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관절이 틀어지고 뭐 해서 그냥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뭐 스트레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꼭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얻어 터지고 매 맞고 뭐 하고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하고 또 공감대가 생기면서 또 사람들끼리 위안을 받으시고 위안 받는 겁니다 서로. 이런 것가 없으면 사람 죽죠. 아마 그 스트레스를 연대나 공감을 통해서 또 위안을 받으시고 굉장히 감동적인 또 장면들이 있어요. 아직 그래도 우리 사는 게 더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 355일 다 버틸 수 있었던 거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연대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주신 성금으로 버틴 거죠. 그래서 355일 현장을 지키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진작 왔어야 되는데 못 왔다고 그러면서 새벽에 와서 일 다 마치고 새벽에 와서 거기서
그 절하면서 그 봉투 넣고 이렇게 했던 힘을 보는 거잖아요. 야, 아무리 세상이 다 이제 개판으로 우리가 야만 사회가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예. 있겠죠. 아직. 이런 사람들 또 보면서 또 감동받고 그러는 거죠. 이 세월호 문제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적어도 대가도 발휘하지 않고 거기 팽목항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있습니다. 분들 보면서 또 이제 기운을 얻고 희망을 찾고 또 이러고 그러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굉장히 심할 텐데 그래도 그거를 충분히 누그러뜨릴 만큼 또 감동과 예. 연대의 힘을 느끼신다. 피해자 당사자이기도 하고 예. 그 피해자 당사자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진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희망버스 같은 경우가 그냥 예. 일어나잖아요. 예. 그 김진숙 씨가 이제 85크레인에 이제 매달려서 예. 호소를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 이전에는 이런 노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지만 김진숙 씨의 그 호소에 또 해갖고 희망버스 타고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운동권들이 못하던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런 이제 공감의 어떤 그런 운동이죠. 그런 게. 공감의 운동, 공감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우리 사회에서.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용산 참사 겪으면서 또 많이 느꼈던 게, 초기에는 진짜 시민들을 제가 잘못 알았다라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 뭐 경기도 꺾이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희망버스로도 이어지고 예. 이렇게 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소수인 거죠. 특히 이제 불행한 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그릇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죠. 정치적인 그릇.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 마지막에 해주는데 그릇이 제대로 돼 있으면 예. 열망은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릇이 깨진 그릇이다 보니까 뭐 담아지지도 않고 예. 그 그릇들 지금 이거 듣고 있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또 체념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이게 예. 바뀌지 않는다고 예. 하면은 또 이게 체념이 또 깊어질까 또 한편에서 걱정이 되죠. 걱정과 열망과 또 연대의 힘, 그 여러 가지들이 사람 곁에 사람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박래구 선생님 현장운동가 박래구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운동이라는 어휘를 들으면 흔히 데모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데모란 무슨 뜻일까요?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 의하면 데모란 반대, 항의, 시위, 반항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가두 행진에 의해 나타내는 집단 행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일입니다. 왜 거리에 나서서 주장해야 할까요? 딱히 무대가 없거나 혹은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자체를 벌하지는 않아야 이게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다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기득권이나 정치인의 생각에 반하면 틀린 겁니까? 인권이란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게 방해된다고 탄압하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오늘 인권운동가 박래구 선생님을 통해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아득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어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도 좋을 책 사람 곁에 사람.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